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거래량 변화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영화 국토연구원 연구원님께서 만든 자료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살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이해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의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의 공간상 패턴 변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형 아파트와 이제 중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자, 지난 10년간 거래 집중 지역이 소형 아파트는 어느 지역으로 변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다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소형 아파트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지금 10년간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남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10년간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곳은 어디라고요? 자, 서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예, 대표적인 서울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 남구,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추홀구죠.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가 이제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지역이었고,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그 부천시하고 안양시 등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는 중동 신도시, 평천에는 이제 평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신도시죠. 자, 그랬을 때 그 해당 지역에 이제 소형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예, 집중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수도권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서울의 서남권 일대와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추홀구 그리고 이제 부평구가 이 소형 아파트가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일단 소형 평수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세. 자, 그래서 이제 소형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지역은 부천과 수원.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지역도 예, 그 소형 거래가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밑에서 살펴보게 되면 수원이라는 지역이 이 점점 중형 평수대로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천과 수원, 자,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울 구로구, 금천구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소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호계동, 비산동, 자, 안양동 등, 자,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났고요. 자, 군포 같은 경우에는 삼본동, 당동입니다. 이제 삼본동 같은 경우에는 삼본 신도시, 일기 신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동 같은 경우에도 군포시에서 이제 아파트가 신도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원시는 이제 메탄동, 그 다음에 영통동, 그래서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고, 또 이제 메탄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서는 메탄동, 영통동,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에서는 부천 중동, 예, 상동, 그래서 이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연차에 가까워지는 단지가 많고, 자, 상동 같은 경우에는 20년 차에 가까워지는 단지가 많은 지역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갈산동, 상곡동, 부평동 등 지금 현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 자, 그래도 이제 부평 지역, 예, 이쪽 지역에 그 해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예,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자, 인천시의 부평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소형 아파트 예, 거래가 집중됐던 지역이고, 서울 구로구 특히나 이제 가산동이나 이 지금 철산동으로 나와 있는데 철산동은 광명시죠. 예, 그리고 이제 구로동 일대가 이제 이렇게 예, 되어 있고, 또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상계동, 월계동, 창동, 그래서 이제 주공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이쪽 해당 지역들도 지금 그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거래가 집중되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은 구로구와 노원구가 소형 아파트가 좀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2009년 당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최근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지역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집중 정도가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라는 지역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조금 소형 평수에서 중대형 평수로 조금 넘어갔다. 그랬을 때 대형 평수보다는 일단 중형 평수대로 지금 좀 변화가 된 모습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수원이라는 지역은 이제 2011년도 당시에 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색깔이 진하죠. 자,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옅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수원에서는 소형 평수보다는 중형 평수대를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선호하는 평수대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형 아파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나타낸 것은 소형 아파트 거래 집중에 비해서 도심 쪽 도심권 안쪽으로 거래 집중 포인트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외곽에서 점점 이 소형 아파트의 거래 빈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도심권 일대,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는 점점 이 소형 평수보다는 중형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도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25평보다는 이제 34평형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34평을 이제 배정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프리미엄 가격도 굉장히 차별화를 보고 있고, 또 이제 아파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상승할 때는 소형 평수보다는 조금 큰 평수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도심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강서구 일대하고요.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 일구, 서대문구 있잖아요. 서대문구 일대, 그리고 이제 강동구 일대로 중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은 경기도 수원, 아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형에서 이제 중형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제 위에서 살펴봤는데, 수원이라는 지역 소형보다는 지금 중형 평수 이상의 아파트가 조금 더 선호도 있게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천, 인천은 부평구, 서울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등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자, 그랬을 때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신월동, 신정동, 목동,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서는 화곡동, 염창동, 방화동,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천호동, 길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안양동과 호계동입니다. 자, 호계동 같은 경우에는 그 평촌 신도시가 이 호계동으로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탑동, 그리고 이제 부천은 역곡동 등, 자, 그리고 또 이제 인천은 남구 주안동, 그 부평에서는 부평동 등이 지금 현재 중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2009년부터 2018년도에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간의 이제 중형 아파트 데이터,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거래 집중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중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시계열 데이터로 여러분들과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지금 중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안양시의 거래 집중 지역이 지금 확인됐다.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중형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형 평수 집중 거래를 하는 집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형에서 중형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의 중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이 서울 도심권 일대 이 일대가 지금 굉장히 소형에서 중형대로 지금 많이 선호도가 높아졌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아파트의 경우 소형 아파트 거래 집중 패턴이 다소 유사하거나 거래량 분포 범위가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넓게 퍼져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수원 메탄동, 영통동,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 능동, 진안동, 망포동에서 중형 아파트의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여튼 요 메탄동, 영통동, 자 화성시 능동, 자 진안동, 망포동 같은 경우에는 중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되었던 구로구, 가까운 양천구, 신정동, 목동 등에서 중형 아파트 거래가 집중되고 있고, 자 그리고 송파구와 강서구 일대에서도 중형 아파트의 집중 거래가 확인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제 서울 이라는 지역도 이제 소형보다는 중형 아파트, 특히나 이제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예, 그리고 이제 강서구 일대에서 예, 중형 아파트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부평구 쪽으로 중형 아파트가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자, 그래서 중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하게 형성되어 있던 게 2009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2011년도, 15년도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서울 쪽이라든가 지금 위에서 언급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형 평수대로 조금 많이 예, 지금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보면 이제 대형 아파트예요. 그래서 대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의 거래 집중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하고 자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거래 집중 지역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그러니까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가장 크게 거래가 집중되고 있고 양천구와 송파구도 거래 집중 지역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또 이제 양천구나 송파구 거래 집중 지역으로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형 아파트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럼 지금 보는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싸고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도 지난 몇 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금 이쪽 지역들 보게 되면 뭐 학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 소득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나 중형 평수 때보다도 대형 아파트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그랬을 때 이제 잘 사는 동네일수록 좀 큰 평수를 선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등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대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그리고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목동, 신전동, 신월동,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 방이동, 풍납동 등이 자 대형 아파트 지금 거래가 집중 지역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 용인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전동이나 상현동, 자 그리고 이제 상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지구인데 수지구에 가게 되면 대형 평수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정자동이고요. 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 자 이쪽 일대가 그 경기도에서는 대형 평수가 그래도 거래가 잘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외곽에서는 그 용인시, 죽전동, 상현동, 성남시 정자동, 고양시 일산동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그 10년간 대형 아파트의 거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 중소형과 마찬가지로 거래 집중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대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경기도 용인시와 이 성남시, 고양시의 거래 집중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해당 지역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지금 용인시, 그다음에 그 성남시,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좀 대형 평수 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형 아파트 거래 집중 지역 변화, 그래서 2009년 도에는 요렇게 지금 서울 아까 핵심 지역이라고 했는 지역과 이쪽 이제 동남권 일대 남부 지역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용인이라든가 수지라든가 이쪽 지역들 지금 거래량이 좀 있었고, 자 2011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지금 일산이라는 지역이 대형 거래, 대형 평수 거래가 좀 집중되었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요, 예,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용인 주변, 그러니까 수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분당
요런 지역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조금 이 대형 평수 거래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대형 평수보다 지금 색깔이 진한 지역이 이쪽 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인 지역에는 좀 평수를 큰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용인으로 간다. 그러면 좀 큰 평수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와의 가격을 따라잡자. 자, 지금 이제 요 공간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지금 가격 변화를 따라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았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중형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곱미터당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에는 소형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조금 높게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소형 아파트와 중형 아파트의 가격이 점차 줄어들거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중형 아파트의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대표 지역은 경기도 과천 지역 일대하고요. 경기도 하남시 일대, 서울 강동구 둔촌동이나 송파구 잠실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형 평수 아파트가 제곱미터당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좀 상승률이 중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높게 일어났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과 2011년도, 16년도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그 국토연구원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형 아파트 가격을 따라잡은 소형 아파트들의 공간 분석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색깔이 빨간색이 중형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붉은색 지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했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2009년 당시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형 아파트 그 상승률이 중형 아파트보다 조금 높았던 지역들이 지금 확대가 되는 모습을 이 그림으로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빨간색이 되게 많은데 2009년도로 가보게 되면 빨간색이 진짜 여기 요 핵심 부분 과천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요 지역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붉은색 지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주택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자들이 원하는 평양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거지를 선택했을 때 일단 가성비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평형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평형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너무 이제 괴리도가 크게 되면 또 그 가격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평수대가 또 따라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비교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 그 다음에 내가 그 실거주할 만한 지역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찰하신 다음에 좀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 그래서 이제 변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패턴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서울 지역에 이제 그 핫스팟, 그 다음에 콜드스팟. 그러니까 이제 핫스팟이라는 거는 조금 뜨거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콜드스팟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운 시장이다. 자, 그랬을 때 2011년도 서울시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남구 일대와 요 강동구 일대가 굉장히 핫스팟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도봉구라든가
또는 이제 서남권의 이제 강서구라든가 또는 여의도, 또 이때 당시에는 그 용산구 같은 경우나 마포구 일대 주변으로 해서도 콜드 스팟이에요. 그러니까 콜드 스팟이라는 거는 약간 지금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지역.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차갑게 변한 지역이었다. 근데 201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핫스팟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201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강남구에 있던 이 핫스팟 지역이 이 서초구로 또 번지게 돼요. 대신에 이제 2011년도보다 요 지금 강동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콜드 스팟으로 좀 변화가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지금 시장이 냉탕이냐 또는 이 조금 뜨거운 시장이냐, 이것도 연도별에 따라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차이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이제 2016년도로 또 건너뛰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서울시장에서도 이 한강을 끼고서요, 이, 이 한강을 끼고서 이 강동구나 광진구를 제외한 대부분 이제 핫스팟 지역으로 그 변모가 되었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영등포구라든가 구로구, 예, 중심, 그리고 이제 광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핫스팟 지역이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에 보게 되면 그 방화동 또는 이제 마곡 지구가 한창 개발 중이었던 2016년도. 자, 그때도 이제 이쪽 강서구 일대가 그때부터 핫스팟 지역이었다. 자, 2018년도 이 가격 변동을 보게 되면 이 핫스팟 지역이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저쪽 도봉구나 또는 우리가 중랑구, 그리고 은평구, 그리고 또 이제 금천구, 그리고 구로구, 그 다음에 이제 관악구나 이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동작구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북구 이런 지역들은 이제 콜드 스팟, 그래서 좀 차가운 시장이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19년, 2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핫스팟 지역이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이런 흐름 변화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내가 매입할 때 조금 이 콜드 스팟이라는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신다 그러면 좀 그래도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주택군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콜드 스팟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자, 지금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았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라는 게 내가 지금 매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아닌지를,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때 이런 빅데이터를 좀 이용하신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국감정원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그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연구원 자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0년도에 그 역곡동 일대하고요, 수원시 메탄동, 탑동, 화성시는 진안동, 능동, 반선동, 자, 이런 지역이 핫스팟 지역으로 이제 감지가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14년까지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핫스팟 지역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경기도 핫스팟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5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이 대표적인 안양시의 평천동, 호계동, 그래서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의왕시는 포일동, 내선동이 이 핫스팟 지역으로 변했고, 또 이제 삼본이라든가 군포시 당동, 그리고 이제 성남시 운중동, 백현동, 그래서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판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과 또 일산의 주교동 등 가격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핫스팟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2015년도에 경기도 핫스팟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이 요 가운데, 예, 요렇게 지금 서울인데, 지금 서부권이라든가 또는 서남권, 그리고 이제 동남권 일대에 있는 경기도가 서울과 인접하면 인접할수록, 예, 굉장히 핫스팟 쪽으로, 예,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핫스팟 쪽으로 이제 변모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지금 한 2, 3년 동안, 2011년도부터 15년 동안, 예,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예,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2018년도 경기도 지역 지금 핫스팟 지역을 보게 되면 이 동남권 일대에, 지금 동남권 일대에 그 지역들이 이제 핫스팟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과천이라든가 요 지역들, 안양, 예, 지역이 핫스팟이고요. 이쪽이 이제 광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지금 부평과 부천 일대에 있는 지역이 이제 핫스팟,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하남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건너편에 구리시, 자, 이런 지역들이 지금 핫스팟 지역으로 변모가 됐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도 항상 보게 되면
이 핫스팟 지역이 꾸준하게 이제 유지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주택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적인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천도 광역시라는 타이틀을 붙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만큼 그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대표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쪽에서도 이제 그 생활의 터전을 잡고 또 그분들이 이제 주택을 매수할 때 좀 선호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보게 되면 그 이쪽, 예,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 이제 부평구 일대라든가 인천에는 또 만수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수동도 옛날에는 인천에서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청 주변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주안동, 그다음에 이제 주안동이 아니고 또 이제 그 옆에 구월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월동 일대, 그래서 인천광역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핫스팟이 굉장히 유지됐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010년도 당시에는 이제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핫스팟이다, 콜드스팟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했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2010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부평구 상곡동이라든가 중구 운서동, 그리고 서구 마전동 등의 새로운 핫스팟 지역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이제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 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 수요감과 그다음에 이제 청약 분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불러일으켰던 지역으로서 이제 핫스팟 지역으로 이제 감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2010년도 당시보다도 지금 이 부평구 일대라든가 부평역 있죠? 부평역 일대라든가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주변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핫스팟 지역이 지금 콜드스팟으로 조금 변모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뒤부터 가격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던 그 전통적인 그 인천의 중심지가 조금 그 가격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지금 지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인천의 가격 변동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인 지역이 바로 인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추홀구 주안동이나 하객동 등 지역은 핫스팟 지역과 콜드스팟 지역.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은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지금 좀 뭔가 이렇게 좀 혼잡하게 계속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가격들이. 그래서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금 부평역 일대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추홀구, 즉 한창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 주변에 그 구월동이라든가 이 미추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들이 지금 핫스팟 지역으로 좀 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 구도심족이라고 얘기할게요. 신도시하고 구도심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세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15년도가 되면서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택지 개발이 되면서 또 그쪽 쪽으로 이제 핫스팟이 됐고요. 다시금 지금은 그 구도심 쪽으로 또 이제 핫스팟 지역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콜드스팟 지역.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GTX B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옴으로써 또 이제 그 우리가 인천 택지 개발지가 일어난 그 검단이라든가 또는 송도, 예, 신도시라든가 그좀 이제 그 청라죠. 예, 청라 국제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누원시티 등이 또 핫스팟 쪽으로 변모가 된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지금 보시는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번쯤 살펴보신다 그러면 괜찮을 그 여러분들의 부동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자료들 여러분들 그 한 번씩 살펴보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맞추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언젠가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기관 자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런 자료도 굉장히 살펴보는 거 좋아하고요. 또 이제 몰랐던 사실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또 습득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좀 뭔가 주택시장을 예측하고
또 그 지역을 선택했을 때 어떤 평형대라든가 또는 지금 선호도가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좀 그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좀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부동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구독, 시청해주신 100억 부동산 스토리 가족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